제가 오늘 우연하게 투자 지인과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포스코 케미컬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원래 같으면 제가 그냥 핸드폰 딱 켜가지고 차트 보고 대충 설명하고 넘깁니다. 근데 차트에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고, 이상하게 이건 좀 자세히 봐야겠다라는 직감이 좀 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보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게 좀 뜬금없는 거긴 한데 에코프로비엠까지 이야기가 좀 번져나가요. 일단 포스코 케미칼만 놓고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폭락 나오고 그 이후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치고 올라갔으니까 이때가 거의 황금기였죠.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적정 밸류에이션을 다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2021년 초반까지 2월까지 오르다가 그 이후로 2021년 동안 2월부터 한 10월까지 놀아요. 이렇게 이 안에서 놉니다. 이게 등락폭이 보면 위아래로 한 30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네, 이 정도 되죠. 26%밖에 안 되네요. 요 안에서 기어 있다가 나중에 이 2차전지 종목도 쭉 떨어질 때 같이 또 떨어집니다. 근데 이 동기간에 보면 에코 프로비엠이 2021년 2월부터 여기 고점까지 말까지 2021년 2월 정도가 여기니까 여기부터 2021년 말 정도니까 한 280% 올랐습니다. 요 동기간에 포스코 케미칼을 이렇게 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서 하나는 옆으로 기고 있었고 하나는 그 동안에 엄청 급등을 해버렸고 그리고 하나는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쫙 다시 전고점 갱신을 하고 지금 약간 눌려있는 상태인데 하나는 아직 그렇게 회복을 못한 상태니까 이 둘 간의 어떤 밸류에이션 간격이 굉장히 넓어져 있지 않을까? 에코프로비엠에 노는 동안에 포스코 케미컬에 노는 동안에 에코프로비엠 치고 올라갔으니까 지금 에코프롬이 엄청 비싼 상태인가? 이런 고민이 빠졌어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과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은 포스코 케미컬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에코프로비엠이죠. 둘이 엄연히 다른 시장에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 있지만 다른 시장입니다. 메이저리그와 유망주리그에서 유망주리그 1등과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한 30등 정도 하는 애의 비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이게 오류지만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한간의 썰로는 코스피를 이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걸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을 때 비교할 대상이 누군가? 포스코 케미컬입니다. 이거는 조금 천천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텍스트를 키겠습니다. 일단 보면 포스코 케미컬이 현재 시총이 10조입니다. 그러면 시총과 매출과 이익 정도로 보고요. PER을 보고요. 업종 PER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PER 대비 몇 배인지 업P배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면 포스코 케미컬이 현재 10조 하고 4,963억이니까 10.5조라고 할게요. 그리고 매출이 얘네가 2조 나왔습니다. 연간으로. 그리고 이익이 1,342억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건 2021년 기준입니다. 올해 거는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고 이제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좀 나중에 봐야 되고요. 그리고 PER로 보면 80.5예요. 근데 업종 PER이 여기는 10.1배입니다. 그러면 얘는 업P 배율로 따지면 8배인 거죠. 업종 PER 대비 얘의 PER이 80.5이니까 8배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11조 하고 6천 얼마예요. 그리고 매출이 1.5조입니다. 다 수작업이에요 이런 거. 이익은 1,800억. 그리고 PER이 94.9배. 업종 PER이 21.4배입니다.
그러면 얘는 몇 배인가요? 4배죠. 자, 이거를 좀 해석해 드릴게요. 사실상 지금부터는 차트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에 있는 기업들을 비교를 해요. 특히나 PER 비교를 할 때 바이오 기업이랑 반도체 기업 비교하면 안 되고요. 동종업계에 있는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비슷한 사이클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끼리 비교를 해야지 PER은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총 대비 이익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반도체에서는 뭐 100억을 벌었을 때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지만 갑자기 뭐 게임 업계에서 100억 벌었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오고 바이오 기업이 적자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100억 벌면 이거는 뭐 대스타 나셨다고 막 난리 칠 정도로 각 섹터마다 어떤 이익성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평가 기준 잣대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봐야 돼요. 근데 얘네 둘은 업종이 비슷하긴 하지만 겹치는 게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은 포스코 케미컬, 코스피, 얘는 코스닥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 사업만 하라고 분리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나와 있는 이 이익들과 PER과 업종 PER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은 얘의 온전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에코프로비에는 퓨어하게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포스코 케미컬에는 2차 전지 플러스로 에너지 소재 부분이 47%고요. 라인 화성 부분이 30%고요. 내화물 부분이 21.4%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좀 섞여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을 완벽하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도 웬만한 기업들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히 2차 전지만 하는 기업들 2개 모아놓고 밸류에이션 비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차치해놓고 보면 간단하게 보면 크게 두 파트를 나눠서 보는 게 맞아요. PER까지 이렇게 딱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업종 PER과 업종 PBR 배수, PER 배수를 놓고 보는 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는 이 업종 PER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업종 PER이 21.4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종목들의 업종 PER이 21.4인데 포스코 케미컬에 속해 있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10.1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같은 성과를 내도 코스피에서는 10배를 주고 에코프로비엠에서는 20배를 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오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 냈을 때 사람들은 이거에 열광해서 야 이거 1000억 되겠다 라고 열광하는 게 포스코 케미컬이고요. 에코프로비엠에 속해 있는 코스닥 시장은 야 이거 2000억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예요. PER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익을 보고 얼만큼 시가총액을 땡겨 왔는가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거는 과거 누적된 PER을 얘기할 때 하는 말이고요. 앞으로 forward PER을 검색을 할 때는 업종 PER을 봅니다. 시장에서 어떤 이익을 냈을 때 얼만큼 기대하는가를 미리 조금 포캐스트 할 수 있는 거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놓고 봐서는 당연한 거죠. 코스피는 시장이 더 컸고 더 성숙하니까 그렇게 오버하지 않는 겁니다. 10배를 주는 거고 에코프로맨 소속돼 있는 거는 코스닥이니까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이거보다 2배 주는 거예요. 요거만 놓고 보면 뭐 오히려 에코프로맨이 더 저평가라고 느낄 수 있는데 요 두 배율의 차이 얘는 4배고 8배니까 아 얘가 더 저평가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면 단순 PER만 놓고 따졌을 때는 포스코 케미컬이 오히려 80으로 더 작은데 에코프로는 94죠. 더 작은데 업종 PER이 너무 얘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이 저평가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 코스피랑 코스닥으로 구분되어 있는 한 요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종 PER을 배수로 따져 놓고 4배다, 8배다 보는 거는 둘이 코스피랑 코스닥으로 엄연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함정이 많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있었던 찌라시가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를 이전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어떤 기업이 가장 비교 대상을 좋을까 놓고 본다면 저는 이 기업이 가장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비교해서 보는 게 가장 그럴듯해요. 네임밸류도 있고 만들어내는 매출과 이익성을 놓고 봤을 때도 규모가 비슷하잖아요. 시총도 10억, 10조대고 매출도 2조랑 1.5억, 1조 5천억인데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포스코 케미컬의 낮은 시총에도 불구하고 이익성이 훨씬 더 좋고 매출성도 훨씬 더 좋은 걸로 나와는 있죠. 여튼 이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 자체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해가지고 조금 NG를 좀 많이 냈어요. 근데 그건 좀 감안해서 보시고요.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찍은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차트를 보다가 이거 좀 비교 대상으로 괜찮겠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가 지금은 아직은 코스피랑 코스닥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둘을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도 어렵고요. 두 가지 함정이 있었죠. 아직은 분리되어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합쳐지면 비교하기 좀 편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 함정은 포스코 케미컬에 있는 거는 퓨어하게 2차 전지만은 아니다. 에코프로비에는 대놓고 그냥 2차 전지만 하라고 따로 분점을 낸 거기 때문에 얘에 들어있는 요 이익들은 전부 2차 전지 사업 관련된 이익들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 케미컬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익 중에서 2차 전지 외의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 재해놓고 놓고 딱 봤을 때 과연 포스코 케미컬보다 에코프로비엠이 저평가다? 라고 한다면 저는 둘이 좀 비슷할 거다라고 봅니다. 둘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럼 지금까지 말했던 게 둘이 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 함정이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 업종 PER을 통일시키면 되는 문제니까 패스를 하고요. 나중에 얘네가 통일이 된다면 뭐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 케미컬의 업종 PER 따라가겠죠. 얘가 8배 되면 아니죠. 이게 10배가 되면 업종 PER이 그럼 얘는 9배. 그쵸? 9.4배. 그리고 얘는 8배 똑같이. 그러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얘네가 둘이 같은 코스피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훨씬 더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저평가인 거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요 매출과 이익 안에 들어있는 게 퓨어하게 2차 전지는 아니다. 라는 거는 나중에 포스코 케미컬에서의 어떤 사업 부문을 쪼개놓고 봤을 때 여기서 2차 전지로만 나온 이익은 요 정도다. 라고 사업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게 올해 것도 나오는데 사실 얘네가 올해 어떤 내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놓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단순 계산을 좀 해봤을 때는 순전히 2차 전지만 놓고 딱 본다면 오히려 매출과 이익이 에코프로비엠보다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해요. 되게 둘이 시장도 분리되어 있고 합쳤을 때 어떨까라는 상상도 할 수 있는 거고 업종 PER 수정해 봤을 때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놓고 봐도 포스코 케미컬이 더 싸 보이고 만약에 이 둘 중에서 에코프로비에는 퓨어하지만 포스코 케미컬은 퓨어하지 않은 다른 매출들을 제거해내고 순전하게 2차 전지만 놓고 봤을 때 그때 과연 포스코 케미컬이 에코프로비엠보다 시총 대비 돈을 더 벌 수 있다, 더 벌고 있다라 평가할 수 있는가? 그것도 또 아닌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둘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둘이 만약에 같은 시장에서 놀게 된다면 둘이 늘 비교 대상이 될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에서 짱을 먹고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제 짱의 자리에서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면 또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그 첫 맞짱 대상이 포스코 케미컬이 될 겁니다. 너네 둘 중에 누가 더 나? 누가 시총 30위 하고 누가 29위 할래? 이런 싸움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요 기조대로 상장을 한다면 포스코 케미컬이 현재 코스피에서 35위니까 뭐 한 34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33위, 34위 정도? 뭐 36위가 될 수도 있고. 30위권 안에서 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거는 더 넓은 시장이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기가 편해져서 오히려 더 높은 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컬 주주분들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얘가 만약에 포스코 케미컬이 애석하게도 지금 코스피에 있지만 만약에 코스닥에 있었잖아요. 코스닥에 있어서 얘네 둘이 만약에 같은 시장이었다. 그리고 같은 PR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80.5에서 94.9까지 수렴을 하려면 뭐 17%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몇 프로 올랐죠, 얘가? 오늘 16.8% 정도 올랐으니까 17%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만약에 같은 시장에 있었으면 있었네요. 이 정도. 15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지고 오늘 파신 분들도 있겠고 뭐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왕 말 나온 김에 포스코 케미컬 차트 좀 공유 드릴게요. 얘가 그 정형화된 패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종목들이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차트를 쭉 그어보면 쭉 오르다가 2021년 말에 이렇게 쭉 내려와요. 이렇게 에코프로비엔 차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이제 대장급들 종목들, 뭐 에코프로비엠 혹은 LNF 정도 되는 애들. 근데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간 애들이 약간 부대장급들 애들, 뭐 첨보, 뭐 대주전자 재료 이런 애들 있죠. 기업 되게 좋은데 아직 그 대장급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애들, 이런 약간 꼬리 내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달라요. 2021년 말 여기 상승도 없었고요. 2021년 요 정도부터 이렇게 기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락에 나왔는데 이 하락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최근에야 이제 좀 반등이 나온 상태. 근데 이 종목은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차트를 분석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땐 이렇습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이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거는 얘거든요. 요렇게. 그리고 이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들을 만들어줬던 추세가 여기입니다. 요 선들.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눌림목의 선이 연장되었을 때 한 1년 뒤로 가보니까 여기였어요. 그쵸? 다시 상승 과정에서 여기 찍고 여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중간 눌림목 나왔을 때 여기 찍어줬고, 이 추세가 쭉 이어졌을 때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탈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 이 상승 추세에서 보였던 요 선들은 신뢰도를 잃은 겁니다. 얘는 지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하방 추세의 힘을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면 여기 있죠. 요걸 뚫고 첫 번째 상승이 나온 겁니다. 얘가 뭐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얘의 저항은 지금으로서는 17만 원 정도 보이네요. 지금은 공중입니다. 원래 있었던 내려오는 이 저항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바로 이렇게 빡 뚫진 않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다면 사실 지난 시간들 동안에 에코프로비엠과 같이 메이저 어떤 2차 전지 종목들처럼 반등을 이겨내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튼 지금은 차트적으로 그래요. 고점 찍고 횡보하다가 이전에 만들었던 그 지지 라인들이 이탈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래도 지지 두 번 받고 지금 내려오는 이 하방 추세를 이겨내는 상승이 하나 나왔다. 이 슈팅봉 하나 나왔다. 이거를 지키면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요번에 뚫은 요 선인 12만 4천 원, 여기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밟아주면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남아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잖아요. 얘는 보면 이런 식으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좀 상승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 종목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잡진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서 탑승기에 다시 준다면 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삼각 패턴을 뚫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기업이 정말 엄청난 사고를 치지 않고 이대로 좀 버텨주면서 무난하게 실적 성장을 이뤄낸다면 이렇게 올라가도 할 말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에코 프로비엠 안에서의 포스코 케미컬로 본다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 정도의 이격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둘이 중간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얘가 조금 더 빨리 치고 올라가서 얘 올라가는 과정을 좀 따라가거나 둘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그런 움직임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사실 엄청 정돈되어 있지 않고요. 두서가 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최대한 빨리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루할 수 있겠지만 재무제표 뜯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스코 케미컬 내에 있는 순전한 2차전지 PER 한번 구해보고요. 2차전지 관련된 이익만 뽑아가지고 얼마 딱 내놓고 에코프로비엠 코스닥에 있을 때 말고 코스피를 이전했을 때 아예 시나리오를 새로 짜보는 거죠.
에코프로비엠, 코스피를 이전해가지고 두 종목 같이 있고, 얘는 지금 안에 들어있는 2차 전지만 딱 빼가지고 놓고 본다면 두 가지 에러를 제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잘난 놈인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하면 좋은 이유가, 만약에 얘가 뜬다면 얘가 만약에 그거에 비해 얼마 못 떴다. 얘 10% 뜬도 얘 8% 떴다. 그러면 그거 비교해가지고 더 싼 걸 사면 되니까. 물론 이거를 그때 돼서 제가 혼자 먹을지 아니면 공유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